아저씨들 멱살 점점점. 예.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한 민주당의 박지원 공동비대위원장이요. 성폭행 혐의로 수감 중인 안희정 전 지사의 부친상에 여권 인사들이 조문과 조화를 보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작심 비판을 했습니다. 근데 말을 좀 보셨다시피 비판 수위가 세서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러 뒷말이 나오고 있는데요. 화면부터 보겠습니다. 정치권의 온정주의 뿌리 뽑겠습니다. 보편적인 원칙과 사회적 규범에 위배된 정치인을 감싸는 사람들이 여전히 민주당 안에 남아 있습니다. 잘못을 했음에도 감싸고 팔이 안으로 굽으며 옳은 소리 못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제대로 된 정치가 아니란 것을 깨닫고 뼈아프게 반성하며 바꿔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박수현 수석,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사실 안희정 전 지사에게 근조화 보냈고 직접 조문한 민주당 인사 의원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일단 유튜브 방송입니다. 공식 석사는 아닌데 진짜 이 아저씨들 왜 그러냐? 내가 멱살이라도 잡아야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화가 났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안희정 전 지사의 범죄, 그 성추행 범죄에 대해서는 단호히 규탄하고 또 지금 심판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죠. 자, 그런데 안희정 지금 전 지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는데 거기에 조문 갔다고 해서 그게 멱살 잡힐 일입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아니 그 정말 상대방의 안희정 지사가 저도 뭐 개인적 관계도 있는 거고 다들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오랫동안 같이 해온 분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저지른 범죄에 대해서 전혀 옹호하지도 않고 비판하고 또 그분에 대해서 강력히 그 피해자에 대해서 위로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근데 지금 본인이 부친상을 당했는데 거기에 조문 가는 거에 대해서 멱살잡이 한 거면 이게 지금 도덕과 상규에 맞지 않는 행위인가요? 더군다나 지금 박지원 씨는 지금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입니다. 예, 박지원 위원장입니다. 네. 예. 자, 그런데 이 위원장이 그러면 지금 이 의원들한테 다 멱살잡이를 할 건가요? 저는 이거는 정말 모르겠습니다. 제 생각이 잘못된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비판한 것 자체가 잘못된 거 아닌가. 물론 안희정 지사의 그 옹호하고 범죄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 옹호하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우리가 그걸 해야죠. 그렇지만 저런 인륜까지도 저거를 잘못된 행동에다 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이게 김준일 대표님 예. 이제 어떤 취지인지는 알겠어요. 박지원 위원장이 그만큼 이 뭐 내로남불 혹은 그 성범죄 가해자에 대한 옹호가 그게 인륜이든 혐의든 뭔가 더 이상은 있어서 안 된다는 취지인데 위원장님 말씀하셨처럼 뭐 전혀 반대되는 생각도 있지만 그 말을 하더라도 뭔가 뭐 멱살이라든지 아저씨들이라는 표현은 너무 과하지 않았냐 이런 비판도 동시에 있는 것 같아요. 예, 뭐 이현종 위원님처럼 또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제가 좀 이제 뭐 말씀을 드리려는 건 그런 겁니다. 정치인들의 행동 하나하나는 사실 메시지예요. 예. 만약에 예를 들면 안희정 전 지사한테 굉장히 개인적인 친분이 깊고 이분에 대해서 아버님이 돌아가신 거에서 어떤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두둑하게 돈을 넣어가지고 보내면 됩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대통령이 만약에 이렇게 조화를 보낸 것 자체가 굉장히 이게 지금 어떤 권력 관계에 있는지가 명시적으로 드러난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이제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를 민주당에서 계속 써왔어요. 사실은 2030의 여성들의 막판에 대해 어떤 여성적인 지원으로 이렇게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선전을 했지만은 상대적으로 보면은 이런 게 굉장히 이중적으로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제 어떤 성범죄에 좀 관대한 거 아니냐 그런 부분들을 물론 이제 멱살잡이 이런 표현들은 조금 과하긴 했지만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민주당이 왜 패배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성찰하는 과정에 있고 그런 부분들도 패배의 하나의 원인이다. 그리고 2030 여성들뿐만이 아니라 좀 이런 성범죄에 대해서 좀 엄격한 시각들을 우리가 견지를 해야 되고 그 표를 가져오려면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조금 강하게 어필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사실 뭐 단순한 그 뭐 청년의 목소리 혹은 그 뭐 목소리가 아니라 지방선거까지 거대 민주당을 이끌게 될 공동 비대위원장의 목소리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논평들을 듣고 있는데요. 김광선 변호사님, 예, 말씀하십시오. 그 멱살 아저씨는 저건 선을 넘는 이야기다 봐요. 비대위원장이라는 이제 완장을 찾는데 그건 비대위원장 급에 맞게 말을 해야 하는 거고 아무리 나이가 뭐 젊다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사실 그 안희정 전 지사를 옹호하는 게 아니고 안희정 전 지사의 부친이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면 같이 정치 생활을 했고 특히 박수현 수석 같은 경우에는 안희정 지사 오른팔이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예. 그런데 당연히 거기에 화환도 보낼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가서 문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런 걸 자체를 단순히 어떤 성범죄의 피해자와 연관지어서 말하는 것은 저희가 볼 때는 적절하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예. 뭐 민주당 소식 하나만 짧게 제가 덧붙이자면 오늘 윤호중 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본인은 비대위원장직을 유지하겠다. 여러 일각에서 들려오는 사퇴설을 일축했습니다. 이 주제는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들어온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꽃들이 지기 전에 커피 들고 청와대 뜰을 거닐고 싶어요. 우리 국민들은 기대합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셨고요. 예. 5월 10일에 딱 맞춰서 새 집무실에서 일할 필요 있나요? 서두르지 말고 신중히 결정해 주세요. 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예. 문 대통령도 시도했었잖아요. 왜 윤 당선인은 옮기면 안 되는 거죠? 어딜 가든 국민과의 소통이 목적인데요. 청와대 떠나는 거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견을 주셨고요. 예. 소통 행보하는 대통령 당선인 보면 흐뭇합니다. 목욕탕에서 만나면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볼까요? 원전 만들고 전기값 좀 깎아주세요. 라는 표현까지 해주셨습니다. 댓글 5개 모두 감사드립니다.